537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78배 같다고 했을 때 다음 중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일단 연속한 세 자연수라고 하면 우리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놓고 푸는 거지. 여기서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하면 이렇게 넣으면 좀 더 좋긴 해. 자, 왜 밑에처럼 넣으면 좋은지 한번 우리 밑에 걸로 풀어보자. 자, 연속한 세 자연수 합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1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이 7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계산해보면 이것이 3x가 나오겠지. 그러면 x는 26보단 작다가 되겠고, 결국엔 가장 큰 값은 25가 되겠지. 나머지 두 수는 24하고 26이 정답이 되겠다. 552번. 어느 보드카페의 이용요금은 1시간까지는 4,000원이고 1시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고 할 때 이용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번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이 문제는 초과 시간을 x라 놓고 푸는 방법이 있고 전체 시간을 x라 놓고 푸는 방법이 있어. 자, 먼저 초과 시간을 x라 놓고 푸는 한번 해볼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기본 요금까지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즉 1시간을 넘은 것부터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실제 요금은 일단 4,000원 기본 요금에다가 자, 50원씩 x분만큼 추가가 되겠지. 그것이 6,500원 이하다 이렇게. 자, 풀어주면 50x 2,500원 x가 5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경우엔 답을 적을 때 초과시기한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처음 시간 바로 60분을 더해줘서 110분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자, 이번엔 두 번째 전체 시간 x라고 했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처음 1시간에 60분에 비용이 다르게 계산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50원씩 추가가 안 되게 해야 돼. 무슨 얘기냐? 4,000원에다가 이제 초과 시간을 더할 텐데 초과 시간은 60분 이상의 시간이니까 x 빼기 60을 우리가 초과 시간이라 계산할 거라는 거지. 요게 초과 시간이 되는 거야. 60분까지 기본 시간인 거고, 이렇게 하면 전체 시간 x로 넣고 했을 때 풀이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지. 이 경우에 그냥 이 자체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것으로 너네가 연습하도록 해. 559번. 집 앞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다.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 왕복 교통비가 1,000원일 때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 경우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얘는 집 앞에서 산 것과 바로 할인 매장에 산 두 개의 금액을 비교하면 되는 건데 할인 매장이 유리하고 싶으니까 집 앞이 더 비싸야겠지. 자, 먼저 집 앞에 산다면 볼펜 한 자루가 800원이니까
내가 800X만큼의 가격이 되겠지. 근데 할인매일 산다면 볼펜 가격은 600X가 될 텐데 여기에 교통비가 추가된단 말이야. 1,000원을 더한 것이 바로 할인 매장에서 산 금액이 되겠고 커야겠다. 그러면 200X 1000 약분하니까 5 초각. 그래서 6자루 이상 살 때부터 할인 매장에 가는 게 유리하게 되는 거지. 565번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이 입장료에 30%를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있는데 30명 미만의 단체는 몇 명 이상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30명을 만약 초과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근데 30명보다 미만인데 할인 때문에 그냥 30장을 사겠다가 핵심이야. 그게 유리하겠다는 거지. 바로 30장을 사겠다. 즉, 실제 인원수는 X라고 했을 때 원래는 4000X만큼 내는 것이 정상적인 가격이지. 근데 우리는 30명이 안 되지만 30명부터 할인해준다니까 그냥 30장을 사겠다는 거야. 31장을 할 필요 없겠지. 30장이 그때부터 할인이니까 30장만 사는 게 제일 유리한 거지. 제가 30장을 살렸다면 4,000원씩 30장을 그냥 사는 거야. 근데 30장을 사는 순간 미술관에서 30% 할인을 해주거든.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30을 곱해주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게 유리하려면 왼쪽이 더 비싸면 바로 30장 사는 게 유리하겠지. 자, 요것이 식이야. 자, 식 풀어보면 4,000 지워지니까 이렇게 돼서 22명부터 그냥 30장에 사는 게 유리하게 되겠다 이거지. 569번.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P% 증가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 양이 A일 때 P% 증가를 시키면 우리는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P를 곱하면 되고 P% 감소를 시키면 A에다가 1 빼기 100분의 P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 공식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웠을 테니까 바로 문제 풀어볼게. 자,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는데 정가에서 할인을 해서 판매했대. 그래서 이익을 얻었다는 거지. 자, 저 P% 증가에다가 이제 이 판매 금액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야 이익이 나온다는 사실 중요하지. 자, 공식도 꼭 기억해야겠고. 자, 문제 풀어볼게. 이 사람이 얼마에 팔았냐 하면 맨 처음 원가는 몰라. 원가를 잠깐 A라고 놓자. 그럼 A에다가 30%를 증가시켜서 정가를 정했어. 근데 이게 안 팔려서 정가에서 다시 20%를 할인했어.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지. 바로 이게 판매 금액인 거지. 여기에서 원가를 뺐을 때 2,000원 이상의 이익이 얻어졌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푸는 식이 되겠고, 자, 식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렇게 되겠고, 약분 곱하니까 이렇게 돼서 바로 5만원 이상이었다 이거야. 571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x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있어. 일단 첫 번째로 변의 길이는 0보다 커야겠지. 두 번째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단 작아야겠지.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자. 먼저 x 0보다 커야겠고 x 플러스 3도 0보다 커야겠고 x 플러스 7도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엔 x가 0보다 커야겠고, 두 번째 얘가 가장 긴 변 되겠지.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단 작아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x가 4보단 커야겠다. 그래서 결국 이 둘 동시에 만족하는 건 4보다 크다가 되겠고, 4보다 크지 않은 것이 바로 1번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581번 A점에서 11km 떨어진 B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5km를 걷다가 도중에는 시속 3km를 걸어서 3시간 이내에 B점에 도착했다. 이때 5km를 걸은 거리는 최소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속도, 거리, 시간 문제는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A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B점이 이렇게 있고, 요 거리는 총 11km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얼마만큼의 거리는 모르겠지만 바로 X만큼이라고 하자. 그때는 5km를 걷다가 도중에 3km로 바꿔서 3시간 이내에 도착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속도거리 문제는 그림 그려놓고 이 그림에다가 거리, 속력, 시간을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속력은 처음에 5였고 나중에 3이 됐고, 거리는 처음에 x였는데 나중에는 11-x만큼을 갖겠지. 자, 이렇게 두 개만 표시하고 나면 나머지 하나가 공식으로 표현될 텐데, 시간 구하는 공식은 바로 속력분의 거리지. 그래서 얘가 5분의 x고 여기는 3분의 11-x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럼 끝났어. 그 다음에는 이 시간 가지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걸린 두 시간의 합이 바로 3시간 이내가 되라고 했으니까 3 이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정답이 되겠지. 584번. 역시 속도, 거리, 시간 문제니까 그림 그려보자. 기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상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근데 기차에서 상점까지 갔다가 돌아오겠대. 자, 이때 거리도 모르고 속력도 일단은 지금 할 거야. 시간. 자, 일단 문제가
속력은 갈 때도 3, 올 때도 3,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적어서 2배 해주면 되겠고, 거리 모르니까 x 이렇게 써줘야겠지. 자, 이제 속력과 거리를 표시했으니까 시간은 공식 써서 표시할 수 있겠지. 바로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구할 식은 일단 갈 때 3분의 x만큼 시간 걸렸다가 중간에 상점에서 12분 걸렸대. 지금 다니는 시속이니까 다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분은 시로 바꾸기 위해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6씩 나눠주면 되겠지. 다시 올 때 3분의 x만큼 시간이 걸려서 전체적으로 1시간 이내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역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답이 나오겠다. 590번 문제. 자, 소금물 문제. 설탕물이지만 소금물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다 똑같은 말만 바꾼 거고. 자, 이 소금물 문제는 그림 역시 그려야 돼. 이렇게 비커에다가 그림으로 표시할 거야. 제일 먼저 10% 설탕물 200g이 있는데 여기에 5% 설탕물을 섞어서 농도가 9%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고 싶다는 거지. 자, 그럼 얼마 섞을지 모르니까 x라 쓰고 여기는 그러면 200 더하기 x가 들어있겠고 9%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소금물이 기준보다 더 커야겠지? 이 9%는 기준인 거지.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10% 소금물일 수도 있고 11% 소금물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실제가 기준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는 소금물 문제는 항상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게 돼 있어. 속도거리 문제는 거리로 식 세울 때도 있고 시간으로 식 세울 때도 있고 속력으로 식 세울 수도 있어서 조금 어려운 건데 소금 문제는 소금의 양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 있어서 좀 쉬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요걸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처음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200 곱하기 100분의 1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5 한 것이 2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9보단 크거나 같다. 요거 풀어주면 즉 실제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기준이 되는 소금의 양보다 더 많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606번 문제. 소금물 문제니까 그림 그려줘야겠지. 16% 소금물 400g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증발시켰대. 물은 0%야. 얼마큼 증발시킨지 모르니까 x가 영역하자고. 그리고 이 증발시킨 물만큼 소금을 넣었대. 소금은 농도가 100%야. 그렇게 해서 40% 이상이 되게 하고 싶대. 기준 40%고 이상이 되게 하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400에서 x만큼 뺐다가 x 더했으니까 그냥 400이 되겠지. 자, 그림 그렸으면 이제 소금의 양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지. 맨 처음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400 곱하기 100분의 16 거기에서 x 곱하기 100분의 0 x 곱하기 100분의 100 그게 400 곱하기 100분의 40보단 크거나 같다. 이제 이 부등식 풀어주면 정답이 되겠다. 607번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B의 100g당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식품 AB를 합해서 200g 섭취해서 열량 360kg 이상, 킬로칼로리 이상 얻고 싶으면 B 식품 양을 최소 몇 g 먹어야 되는지 라고 했어. 자, 단위가 이렇게 100g당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식 세우기 어려워. 반드시 1g당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 1g당 내가 A를 섭취한다고 하면
Xg 섭취했을 때 AX만큼이 섭취가 가능하겠지. 이렇게 식을 수 있단 말이지. 100g일 때 식수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표는 현재 100g당이고 우리는 이를 이제 1g당으로 바꿀 거야. 1g당 A는 1.2, B는 3.2만큼의 칼로리를 얻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실제 섭취를 할 텐데 B 섭취량을 내가 X라고 한다면 총 200g 섭취니까 A는 200-X만큼 섭취할 것이고 A를 200-X만큼 섭취했을 때 얻는 열량은 1.2 곱하기 200-X가 되겠지. 이렇게 1g당을 바꿔야지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다. 이제 B는 3.2X만큼의 칼로리를 얻을 것이고 이렇게 얻은 칼로리가 360 이상이 되고 싶다.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정답이 되겠다. 609번 문제.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리고 어린이 한 명이 하면 12일이 걸려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어른과 어린이를 합해서 10명이 이 일을 끝내려고 하면 어른이 몇 명 이상 필요한지 구하라 라고 했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전체 양이 정해진 문제라고 할 텐데 일정한 거지. 한계가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전체 양을 1이라 놓고 푸는 게 중요하겠지. 즉 609번 어른 한 명이 8일이 걸린대. 그러면 어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A라고 하면 A 곱하기 8한 값이 1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A는 8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일의 양을 B라고 하면 B 곱하기 12가 1 나올 거니까 B는 12분의 1이 되겠다. 이제 어른과 어린이 합해서 10명이 이 일을 하루에 끝내고 싶대. 자, 그러면 어른을 몇 명 써야 할지 모르니까 어른의 수를 내가 X라고 하면 어린이는 10-X가 되겠지. 그러면 8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에 10-X가 바로 어른 X명과 어린이 10-X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고 이것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그래야 하루 만에 일이 끝나지는 거지.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612번 총 길이가 120km이고 강물 속력이 일정한 시속 2km 일정한 강을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하는데 강을 따라 내려갈 때와 배 자체 속력이 시속 28km일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배 자체 속력은 시속 몇 km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 강물 문제는 강이 이렇게 있을 때 배가 강을 따라 내려간다면 배의 속력과 강물 속력 두 개를 더하게 돼 있어. 반대로 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 속력을 뺀 속력의 값으로 올라가게 돼 있지. 자,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 푸는데 문제 없거든. 자, 일단 배 이렇게 있는데 강물이 일단 2km로 내려가고 있고
이때 내려갈 때는 28km로 배도 내려갔다는 거야. 그러면 내려갈 때 속력은 28 더하기 2 해서 32 나오겠지. 이렇게 30 속력으로 120을 갔으니까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30분의 120해서 총 4시간이 일단 소요가 된 거야. 자,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은 뭐야? 8시간만 남았지. 그럼 올라갈 속력은 모르니까 내가 x라고 했을 때 올라갈 때는 속력은 x 빼기 2만큼요 가겠고 그렇게 120을 가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8시간보단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왕복 12시간 이내에 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정답이 되겠지.